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 3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야겠죠. 이 미중 무역 분쟁 완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오랜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2280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830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피 시총 상위주는 하락하면서 지수가 장중 한때 하락세 보였는데요. 나머지 업종이 대부분 반등해주면서 낙폭이 제한됐습니다. 한편 오늘은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신라젠과 나노스 그리고 메디톡스 일제히 올랐고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FDA 승인 기대감에 오늘 2%가량 올랐습니다. 또한 5G 상용화 소식에 통신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LG U+는 5%가량 오르면서 종가 기록했고요. SK텔레콤도 소폭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 앞으로 향방이 궁금한데요. 이 흐름세 어떻게 될지 박동혁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했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특별하진 않은 하루여서 재미는 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님께서 요약을 상당히 잘 해주셔서 딱히 설명드릴 내용들은 없는데요.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장중에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계속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해줬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부진한 모습 좀 보여주면서 막판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0.5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세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즉 전방 산업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러니까 골고루 올라가주면서 시장이 올라가주면 참 좋은데 증시의 급등락을 결정하는 것이 제약바이오주로 인해서 시장이 결정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제도 제가 한 말씀 좀 드렸지만은 제약바이오주가 1, 2% 정도 떨어지면 시장이 이만큼 빠지고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조금 올라가면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시 자체가 코스닥 쪽이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상승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세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안 가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렇다고 특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2에서만 강세장이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가 이런 어떤 그 형태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남은 하반기가 2017년도와 같은 그런 제약바이오 중심의 상승장이 올까 봐 글쎄요. 조금 좀 우려감을 좀 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5년도와 같은 전방 산업의 강세가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우리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지 구간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글로벌 증시의 반등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트 한번 또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우선 미국 증시는 잘 가고 있어요.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지적할 부분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일본하고 중국 증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저항 돌파 직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구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기 오면 지난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도 그렇고 7월, 8월장도 그렇고 항상 여기 오면 변동성을 주면서 미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변동성을 진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를 뚫어주느냐. 아니면 예전처럼 다시 또 밀리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집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나름 1%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은 아주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확실하게 뚫어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을 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살아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코스닥 증시만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또 좋다라고 또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종합주가지수 보면 심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쫙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와줘야지
이 종합주가지수도 반등이 나오고 전방산업도 잘 움직여주고 동시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종목들이 그 업종과 상관없이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아시아 증시, 중국과 일본 증시의 저항 또는 추세 전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나서 공격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이 제약주로 인해서 시장이 등락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은 답답한 장세에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글로벌 증시 반등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원익큐브 확인하겠습니다. 이 화학 제품을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9%가량 급등세 보였습니다. 정말 이 종목 오늘 특별한 호재가 없었는데 왜 포착이 됐을까요? 네, 오늘 당장으로 봤을 때는 호재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나름 또 괜찮은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이제 조만간에 또 출시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년 2월 정도가 또 예정이 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접는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의 그 핵심 기술이 뭐냐면 그 플렉시블 아니겠습니까? 그 휘어지는 그 디스플레이죠. 근데 플렉시블을 구현할 수 있는 이 소재를 앞으로 이제 동사가 좀 개발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앞으로 조금 그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항상 보면은 이 삼성전자와 좀 연관된 그런 부품주들이 예전에 항상 보면 강세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도 문제가 없어서 나름 괜찮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때가 되면은 나름의 상승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차트와 재무제표 잠시 잠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부터 확인을 좀 해보면. 뭐 영업이익률이 뭐 상당히 잘 나온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 꾸준한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꾸준하게 좀 잘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부채가 한 900억 정도 되니까 크게 문제 없고 유보율도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문제 없고 개별 재무제표도 뭐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 없는 모습들. 그래서 뭐 매매를 함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큰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요, 뭐 감자 이력도 없고 주가 자체가 바닥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2011년도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급락이 나온 이후에 또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계속해서 횡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량으로 이제 거래가 이제 터지는 흔적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매집성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재무적인 측면 나쁘지 않고 가격 메리트 있고 또 향후에 그 삼성의 그 폴더블 폰과 관련된 어떤 그 성장 이슈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시장이 잘 갔을 때의 얘기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시장만 나아진다면 이런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단타 문제 없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중장기도 가능한 나쁘지 않은 원익큐브다라고 정리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휴강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원익큐브 짚어봤습니다. 재무도 크게 문제없고 이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 경협주인 PJ 메탈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장에서 10%가량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남북 경협주잖아요. 네. 남북 경협주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남북 경협주 뭐 나쁘지 않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우선 뭐 PJ 메탈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다시피 남북 경협주로 좀 엮여 있는데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북한의 그 광산 자원 개발의 그 수혜주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금속 업종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첨가할 수 있는 그 원료를 또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또 엮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재무적인 측면을 통해서 과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항상 테마주를 공략을 할 때 보면
많은 분들께서 그냥 뭐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그 내용을 살피지 않고 단순 테마 그리고 차트만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 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겠지만은 뭐 관련 또 그 남북교역주 관련주 가운데에서 그 뭐 문제가 되는 종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잘 나오죠. 그렇죠? 2016년도에 1.48 그리고 2017년도에 4% 그리고 또 2018년도에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한 300억 정도 되니까 적정 부채고 유보율도 한 2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거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는 아니고 이제 개별 재무제표로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해당 종목을 끌고 와서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악재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쁘지 않은 기업은 때가 되면 간다는 얘기죠. 근데 해당 기업은 바닥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가 이 기업의 역사입니다. 상장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흐름인데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지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간중간에 뭐 약간의 반등이 나오지만은 이거 뭐 반등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재료가 있으니까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영원히 바닥주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료가 있는 시점을 틈타서 또 동시에 거래가 또 예전과 다르게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나름대로 그 남북교역주는 그래도 한 번에 좀 이슈와 동시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동이 좀 심한 그 테마군이긴 하지만은 뭐 버틸 만한 또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서 이 PJ 메탈은 단기 스윙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홀딩하시길 바라겠고 관심 있게 보실 분들께서는 또 나중에 또 눌림목 공략을 한번 통해서 또 수익 창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남북 경협수의 주인 PJ 메탈 확인해 봤고요. 이 바닥주라고 하는데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AT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모바일 관련 부품 납품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6%가량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저렴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동전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업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또 5G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통신 장비 쪽이 계속 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도 이제 그쪽 업종에 이제 소속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해당 기업 자체가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주력이라고 본다면 뭐 축중기라든지 계중기, 네 이쪽이 이제 주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모바일 쪽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고 있어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또 모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재무적인 측면과 가격에 대한 메리트까지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우선 재무제표 항상 강조드립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 기업의 내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고 내용이 좋으면 뭐합니까? 부실 종목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600억 정도 됩니다. 네, 규모가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규모 대비해서 나름의 매출을 잘 선보이거나 또는 부채가 낮으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부채는 한 400억 정도 되고요. 유보는 한 400% 정도 되니까 뭐 나쁘지 않죠, 그렇죠? 연결 재무제표고 개별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이제 순수 SAT의 재무제표죠.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는 뭐 자회사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되어 있고 이제 개별 제표는 이제 순수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21%가 넘어요.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10%를 좀 유지를 해주다가 2018년도부터 이제 21% 상당히 좀 이렇게 상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부채가 36억입니다. 그렇죠? 예, 대단히 낮고 유볼도 적당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좋은 회사죠. 그렇죠? 근데 주가는 터무니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회사가 괜찮은데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현재 상장 이후에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급락 이후에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인데 거래량이 좀 변화를 좀 주고 있죠.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까지는 뭐 전혀 거래량이 어떤 흔적들이 없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동시에 또 관련 업종이 또 강세를 보여줄 만한 명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드디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주가 자체가 횡보를 보여줬던 종목들은 한번 딱 튀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단순히 10% 20% 끝나지가 않아요.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리고 우선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금요일장인데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또 그 장중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장중에 여러분들께 또 추천드린 종목들 보면 아주 뭐 날아갑니다. 아주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내일 장중 9시부터 또 3시 30분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항상 저녁 시간에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내일 아침 일찌감치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 네 아무튼 뭐 내일도 제가 좋은 종목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꼭 참여해 주셔서 네 또 수익 한번 또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AT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 메리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아침 온라인 강의 꼭 참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더 많은 상승 가능한 종목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배너 확인해 주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내용은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네. 어제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께 그 상한가 필살기 2탄, 1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약속대로 상한가 필살기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과 뭐 비슷비슷하게 하지만은 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만 알아두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급등주 좋아하시죠? 네, 그런 종목들을 또 선취매할 수 있는 기술이 또 능력이 또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육도 네, 뭐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한가 필살기 2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 오늘 또 교육 강의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상한가 필살기 1탄을 또 설명을 드렸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핵심 종목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어제 참여해 주신 분들 아마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추가 종목을 또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늦지 않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탄을 준비를 했고 또 내일 금요일장은요. 또 예고편을 또 말씀드리면 내일은 또 하한가 하한가 따라잡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한가의 원리를 통해서 종목을 최저점에서 잡는 기법까지 또 이어서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우선 오늘 2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상한가 필살기이긴 하지만 오늘은 갭 상한가 필살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갭. 너무나도 잘 아시죠? 주가 자체가 붕 떠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갭이라고 하는데 갭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뭐 장점이라고 본다면 우선 이 해당 기법은 이 상위 1%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추격 매수식이 아니라 급등주를 미리 선취매 전략으로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이 기법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빠른 수익을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빠른 수익을 낸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매매는 세 가지를 둘 수가 있겠죠. 단기, 스윙, 중장기 투자가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는 글쎄요,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왕이면은 빨리 수익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1년 걸릴 것을 그렇죠? 3개월로, 3개월 걸릴 걸 그렇죠? 1개월 또는 일주일로 줄여 나가면은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 해당 기법 같은 경우는 급등주를 우리가 바닥권에서 미리 선침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실전 사례를 들어가기 전에 그 원리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 필살기 1탄에서는 상한가의 끝점과 중심 라인을 통해서 이탈과 반등에 대해 그리고 동시에 돌파에 대한 측면을 통해서 이익 구조 내는 방법이지 않았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 화면 보시게 되면 자, 갭 상한가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갭.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붕 떠서 올라가는 그 빈 공간을 우리가 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 보면은 상한가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붕 떠서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전일 대비해서 시초가가 붕 떠서 시작해서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래 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공간이 생기죠. 자, 그러면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오늘은 그 공간을 밑줄을 긋습니다. 공간. 그러니까 상한가의 끝점, 중간값 이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밑줄을 그으세요. 아주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주가 자체가 갭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떨어집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주가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갭을 메꿔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 지난주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그 갭 상승, 갭 하락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실공사 그렇죠? 그럼 부실공사 흔적들이 바로 갭 상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갭을 메꿔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때가 되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면 조금 떨어진단 말이죠. 어쨌든 그 갭을 메꿔주는 과정들이 필요해야지 주가가 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화면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그 공간까지 떨어집니다. 하단 라인까지요. 그 갭을 메꿔주러 가는 거예요. 자, 메꿨어요.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의 끝점, 갭 끝점을 돌파를 합니다. 종가상. 그러면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종가가 중요해요. 주식은요. 시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사실 종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월봉의 종가, 그렇죠? 그리고 주봉의 종가. 일봉의 종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윗꼬리가 달렸냐 안 달렸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매매법은 10시, 11시, 12시에 매매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돌파한 이후에 밀려서 돌파 못하고 마감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3시 넘어서 종가 무렵에 그때 확인하고 매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매매가 아니라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은 제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의 그 화면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종목 매매하기 어려워요. 이런 종목들이.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뉴스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지만은 뉴스만 좋아하면 뉴스로 망해요. 차트만 좋아하면 차트로 망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뉴스는 되도록이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공시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어떤 테마인지는 알아야지 투자를 할 거 아니냐. 그거 몰라도 돼요.
그 기업의 내실과 차트만 보면 됩니다. 굳이 이 종목이 뭐 남북경협주고 아니고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호재는 고점에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통 호재는 어디에서 터지냐면 상한가가 나오면 호재와 같이 터지고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오면 또 호재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호재가 잘 안 나오죠. 그렇죠? 호재 터져서 종목을 샀는데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종목 상담을 해보면 예전에 다 호재가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있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포트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뭐 신약바이오주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남북경협주를 가지고 있고 또는 4차 산업 관련주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는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또는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중국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때 인기 있었던 거 또는 지금 인기 있는 거. 그러니까 인기주를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보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나는 뭐 뉴스가 터질 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렇게 마치 그 잘못된 매매를 정당화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소문에 못 사더라도 고점에서 즉 뉴스에는 안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뉴스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거예요. 공시만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의 성공 투자의 기본 원리는 안 망하는 회사 싸게 사면 다 올라갑니다. 그걸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이 무슨 테마입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 서희건설을 보시게 되면은 매매하기 어려워요, 이런 종목들. 근데 이제 알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이 그림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붕 떠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갭상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밑줄을 그으세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경제 지식은 상관이 없어요. 주가 자체가 쭉 올라가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럼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다 손절을 쳐버리겠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은 화면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자리까지 떨어지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전에는 떨어진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갭을 메꿔주로 떨어지는 거. 이건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떨어져요.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갭을 메꿔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 화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쭉 떨어지는데 중간중간에 등락이 있단 말이죠. 양봉이 나오고 뭐 음봉이 나오고 아래 꼬리가 달리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캔들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뭐든지 간에 보면은 너무 어렵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캔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윗꼬리 달린 뭐 또 아랫꼬리 달리면서 또 십자 양봉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캔들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시간 나실 때 2200개 상장돼 있는 종목들 가지고 우선 분석해 보세요. 십자 패턴이 잘 갈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냐. 잘 간 것만 놓고 보면 다 잘 가 보여요. 여러분들 안 간 거 가지고 분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주식은 통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옵션 만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 또 이제 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옵션 만기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그럼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옵션 만기 날이 안 좋은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의 100명 중에서 거의 90명 이상은 네, 안 좋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냥 당연한 듯이.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통계 내보셨어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옵션 만기 날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거 10년치 분석을 해보셨는가?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옵션 만기 날은 그냥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거는 언론에서 부각을 안 시키고 안 좋은 것만 부각을 시키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같은 전문가 분들께서 TV 방송하면서 아 오늘 옵션 만기인데요. 아이고 오늘 뭐 안 빠져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옵션 만기인 날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코스닥을 가지고선 분석을 해보세요. 이게 통계가 몇 프로 정도 되는가? 50대 50이에요. 올라갈 때도 많고 떨어질 때도 많아요. 뭐 떨어진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통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통계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불필요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매매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쨌든 자 이탈했어요. 어디까지? 갭, 그렇죠? 갭 라인 하단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가겠지가 아니에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자, 여기요. 그렇죠? 반등 나오죠. 여기서 돌파 나오죠. 종가상. 종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종가상 돌파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매수하시는 거죠. 왜?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이 잘 가더라. 이거예요. 통계면 이것도 통계예요. 왜 제가 스크린 노트를 통해서 이 기법을 선보이느냐? 통계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잘 가더라. 뭐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잘 가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안 갈 패턴이면 공개를 안 하죠. 여러분들. 자, 돌파 나왔어요. 그렇죠? 이틀 동안 30% 올라가는 거예요.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불필요하게 종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랫동안에. 사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기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단축 필살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다 나와요. 정답은요. 근데 어려운 곳에서 찾지 마세요. 쉬워요. 시크릿 노트만 열심히 시청하시면 정답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오픈합니다. 여러분들께. 자, 다음 화면. 자, 이슈와 성장성은 고점에서 터진다. 성공 투자의 핵심은 미리 예측하고 선침의 전략이 중요하다.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호재라는 것은 항상 위에서 터집니다. 바닥에서는 좋은 호재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물론 호재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호재 나오면 안 갑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그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들이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어떤 특정 종목만 잘 가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종목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특정 종목이 방탄소년단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렇죠? 재무제표도 좋아요. 급등이 나오면서 급등도 아니죠. 뭐 상한가 한 방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호재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올라가느냐. 지금 한 2, 3개월 동안 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재가 안 나왔으면 오히려 올라갔을 거예요. 호재가 나오니까 누가 달라붙어요? 단타꾼들이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가요. 왜? 올리려고 하면은 단타꾼들이 2% 먹고 팔고 3% 먹고 팔고 5% 먹고 팔고 조금 떨어지면 손절매 쳐버리고 수급이 완전히 꼬이는 거죠. 올라갈 것도 안 가요.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호재라는 것은 항상 올라가서 터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미리 예측하고 선침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가 즉 우리가 HTS를 보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박스 네모난 박스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래량도 있고 그걸 단순히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돈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은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지 이걸 뜻하는 거고 주가, 가격 3만 원, 2만 원, 만 원은 가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격의 변동성. 누가 이 가격에서 많이 사고 누가 이 가격에서 많이 파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석을 잘하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고 선침해야 되는 거지 호재 가지고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시만 보세요. 호재는 볼 필요 없어요. 호재 따위는 볼 필요 없다는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키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단순히 이런 종목들 가지고 차트만 놓고 보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차트가 기가 막히네라고 보여지지만은 올라가기 전 상황을 놓고 본다면 차트 너무 안 좋죠. 뭐 주가 계속 빠지는데요. 고점에서. 그렇죠? 자, 기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갭 상승이 나옵니다. 자,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안 보일까 봐 확대를 좀 시켜놨습니다. 잘 보이시죠? 주가 자체가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긴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갭 상승 급등. 그렇죠? 그러면 따라 붙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다음날 떨어집니다. 그대로. 손절 매치입니다. 그렇죠? 상한가 자리에는 또 놓쳐서 못 잡았어요.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호재가 딱 터지자마자 상한가가 그냥 뭐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확 올라가 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나중에 장 끝나고 보니까 와, 이 종목 호재가 붙었네. 이거 또 가겠다 싶어서 위에서 잡는 거예요. 물리는 거죠. 떨어졌다 그냥 순식간에 몇십 프로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손절매 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급등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가 한둘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밑줄 그으세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이거 못 따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밑줄 2개만 그으면 되는데 뭐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뭐 경기 순환 곡선 가지고 얘기합니까? 네, 경제 지표 가지고 얘기하나요? 네,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 얘기하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밑줄 2개만 그었을 뿐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또 시황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밑줄 2개 그었어요. 다음 화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쫙 빠진단 말이에요. 쫙 빠졌으니까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가겠지가 아니에요. 안 가면. 그렇죠? 갈 것 같아서 샀는데 안 가면 어떡해요? 손절 치실 거예요? 네, 손절의 연속. 툭 하면 손절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죠? 매매하는 횟수 대비하면 아마 손절 엄청 많이 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도박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떨어졌어요. 관망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자, 반등. 그렇죠? 반등 나왔어요. 자, 지켜보는 거예요. 쭉쭉 올라갑니다. 야,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수익이 좀 덜하더라도 확실한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 갈 것 같은데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때요? 돌파 패턴 나오죠. 그렇죠? 공간을 뚫어주죠. 공간을 확실하게 뚫어준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회사 나쁘지 않아. 그렇죠? 가격적인 메리트 있어. 의미 있는 가격 뚫어줬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떨어지면 어쩌죠? 배짱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돈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확실성이 있어야지 배짱이 또 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확실성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잘 갑니다. 주가 자체가 뚫어준 이후에 눌림목 주고 나서 30% 급등. 그렇죠?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30%짜리 재테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화성밸브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뭐 엄청나게 잘 갑니다. 그렇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저 끝에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다음 화면. 자, 갭상한가 나왔어요. 갭상한가 나오고 나서 밑줄 긋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갭상한가 나오고선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런 자리에서 호재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고 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고 쉽게 만드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습니다.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손절치죠. 그 물량 누가 먹어요? 상위 1%들이 흡수합니다. 매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갭상한가는 뭘 의미하냐면 본격적인 상승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이제 시동 걸었다. 이제 급등이 시작이겠구나.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안 그래요. 상한가 들어가서 그 다음날 또 상한가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2,200개 가운데서 한두 종목, 그 소수의 종목 가지고서 통계 내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자, 주가 자체가 밑줄 하나, 두 개 긋고 다음 하면요. 자, 주가 자체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쭉 빠졌어요.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손절 치죠. 그렇죠, 여러분들. 손절도 뭐 그냥 뭐 1, 2% 손실입니까? 그냥 뭐 몇십 프로 손실 나는 거죠. 그러다가 바닥 찍고 반등. 그렇죠. 반등 나오면서 어디를 여기를 뚫어주고 추가적인 급등 나와서 거의 1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어요. 짧은 기간 안에. 맥점인 거죠, 맥점. 그렇죠? 주식은 맥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타이밍. 그렇죠?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함이에요. 나는 늦게 수익 내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여유롭게 하고 싶고, 네, 뭐 그냥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고액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여윳돈이 많으신 분들, 그렇죠? 자산 많으신 분들 그냥 주식시장 들어와서 몇십억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 부동산도 말라요, 원래. 예, 그러니까 뭐 늦게 가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중장기 투자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렇죠? 네, 우리 뭐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갈 자리에서만 사는 거예요. 갈 자리 불필요한 자리에서 종목 가지고 있어봤자 백날 천날 스트레스만 받는다 이거죠. 네, 장 빠지면 또 밀려버리게 되고 가장 셀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자, 관심 종목입니다. 자, 땡땡. 자, 해당 종목은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2개 쫙 그었습니다. 갭상한가 나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자,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갭상한가가 나왔고 밑줄 2개를 긋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가 자체가 쭉 빠지죠. 그렇죠? 쭉 빠집니다. 빠질 대로 빠졌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됐고 부실공사의 흔적인 그 갭을 충분히 메꿔주었다. 자, 다음 화면. 주가 자체가 그렇죠? 반등이 나온 이후에 돌파 확인만 되면 된다. 조만간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 하나 나오면은 몇십 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2, 3% 뛰기, 5% 뛰기가 아니에요.
일단 딱 올라가면 이런 건 세력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갭상한가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상한가는 주포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갭상승, 갭. 장 시작하자마자 붕 떠서 시작한 거, 그 의도적인 거예요.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갭을 만들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끼가 있는 거예요. 땡땡땡땡.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 공개하도록 하고요. 다음 화면. 자, 또 다른 종목입니다. 종목 오늘 많이 드릴 거예요. 뭐 종목명은 4글자인데 다른 종목입니다. 다음 화면. 자, 보이시죠? 자, 밑줄 2개 쫙 그었어요. 보이시죠? 네, 쉬워요. 다음 화면. 네, 쫙. 네? 쫙 빠지는 거예요. 네, 다 빼는 이유가 있어요. 물량 털려고, 매집하려고 주가 빼는 거란 말이에요. 갭상승을 왜 만들어요? 따라붙게 만드는 거지. 엄청나게 강해 보이거든, 갭상승은. 따라붙게 만드는 거 호재 터트리고 나서 달라붙는 거죠, 다타꾼들이. 주가 떨어뜨려요. 어떻게? 물량 흡수하는 거죠. 매집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매집했어. 매집은 끝났어요. 이제는 매물대만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확인, 돌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뚫어줄 것 같아요. 요거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자, 다음. 자, 오늘 이상하게 종목이 4글자 종목이 많이 나와요. 다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희한하게 이러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2개 쫙. 그렇죠? 너무 쉬워요. 밑줄 2개만 그으면은 인생 역전할 수 있어요. 밑줄 2개만. 그렇죠? 이렇게 주식 쉽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어떻게? 다음 화면. 쫙. 그렇죠? 쫙 빠집니다. 쫙 빠졌어요. 1, 2, 3 바닥 찍었어요. 예, 요것만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는 끼가 있는 차트란 말이에요. 뭐든지 간에 살아 숨쉬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해야지. 네, 그냥 뭐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은 쉽게 얘기해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또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이런 거는 이제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예,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사면 그냥 가는 거, 그렇지, 그런 거. 다음 화면. 자. 다른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 네, 이상하게 자꾸 4글자만 나와서 동일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 다른 종목입니다. 희한합니다. 아무튼.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2개 그어요. 네, 그었어요. 다음 화면. 쫙 빠졌어요. 돌파만 하면 돼요. 다른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네, 오해하실까 봐. 완전 다른 종목입니다. 이상하게 종목이 다 4글자만 나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딱 뚫어주면은 요거. 예. 끼가 있어 보입니다, 요거. 예, 나쁘지 않아 보여요. 요거 제가 이제 종목 분석하는데 느낌 좋더라고요. 예, 갈 것 같아. 근데 갈 것 같다라는 게 뭐냐면은 5%, 10%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간다는 거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갭상한가 필살기를 공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네. 어제도 그 상한가 1탄을 통해서 제가 그 종목을 또 오픈을 했는데 그 관심인 종목에다 넣어두셔가지고 그 맥점 오면은 매매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갭상한가 포착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나서 그거 딱 맥점 딱 뜨면은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상한가는 뭐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한가라는 것은 세력성이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단합이 안 됩니다. 조금 올라가면 먹고 나오고 조금 떨어지면 손절매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상한가입니다. 근데 그 상한가가 단순 상한가가 아니라 갭 상한가다. 자, 상한가를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갭으로 상한가를 만들어요. 갭은 더 만들기 힘들어요. 그냥 상한가가 힘드냐, 갭 상한가가 힘드냐. 갭 상한가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 갭 상한가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올라간 이후에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뭔가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잡주 가지고 얘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저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요 종목들 제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관심 종목에다 넣어 두시고 나서 제가 맥점 보는 방법까지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뭐 내일, 네, 목요일이 아니고 내일 금요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요일은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 저녁 시간이 아닌 아침부터 장 마감까지 해서 실전 투자, 제가 실제로 장중에 우리 고객분들과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 실전 투자 기술, 노하우를 공개하고
플러스로 종목 추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네,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 듣고 오셨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확인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시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갭상한가 필살기를 좀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제가 말씀드린 뭐예요.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향후 유망 종목 그쵸? 네, 종목들 조금 좀 공개키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장중 매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전 매매예요.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우리 이론 공부했다면 이제 내일 장중에 그쵸? 9시부터 3시 30분까지 함께 하면서 우리 정말 실전 투자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일 이 시간, 내일 장중 무료 방송에서는 종목 추천, 그리고 기법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까지 제가 상담해 드리면서 아무튼 뭐 종합 선물 세트를 제가 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내일 또 하한가 필살기도 또 교육 강의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방송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망 종목들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확인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